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초등학교 1학년 EBS 수학 선생님 버전으로 해볼 거예요. 오늘 배울 부분은 오랄 리전입니다. 치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윗천장 근육의 종류와 신경지배가 학습 목표에 나와 있어요. 자, 모두 바른 자세로 앉아서 강의를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바른 자세로 앉았나요? 저기 있는 친구는 강의록도 안 가져오고 누워있네요. 자, 어쨌든 시작해 볼게요. 오랄 리전은 오랄 베스티뷸를과 오랄 캐버티 프라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그림은 코로날 섹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앞뒤로 나눈 거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위쪽 치아, 아래쪽 치아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볼이에요. 볼 밖에 있는 피부. 그래서 오랄 베스티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치아 바깥쪽에 볼 점막 사이에 있는 곳이 되겠어요. 오랄 캐버티 프라퍼라고 부르는 부분은 입천장과 혀 사이 그리고 치아 안쪽에 있는 공간이 되겠어요. 대개 베스티뷸를 하면은 어떤 공간에 앞에 들어갈 때 그래서 오랄 베스티뷸를 보면은 이렇게 개구기 아시나요? TV 같은 데서 가끔 이렇게 웃기는 프로그램에 이걸 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치아는 꽉 다물고 이렇게 벌려서 보면은 이런 오랄 베스티뷸이 이렇게 잘 보이게 돼요. 치아는 위아래가 대칭으로 되어 있고요. 또 좌우가 대칭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이렇게 치아를 나눠 가지고 4분면으로 나눠서 4분의 1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과서에서. 그 다음에 요거를 좌우로 위아래로 대칭으로 4배로 치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치아마다 앞에서부터 이름이 붙어 있어요. 뭐 인사이저, 캐나인, 프리몰라, 몰라 이런 식으로. 자,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여기 보면 앞니는 인사이저라고 불러요. 앞니는 4분의 1만 보면은 2개씩 있죠. 그러니까 전체를 따지면 위에 4개, 아래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미디얼 쪽에 있는 애를 센트럴 인사이서라고 부르고 레터럴 쪽에 있는 것을 레터럴 인사이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는 캐나인이 하나 있어요. 저기 보면은 센트럴 인사이서 하나, 레터럴 인사이서 하나, 그러니까 인사이서만 하면 2개죠. 그 다음에 캐나인 1개. 캐나인 송곳니를 말하는 거예요. 개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죠. PM은 프리몰라라는 뜻인데 이 앞에 있던 인사이저를 빼고 그 다음번에 작은 어금니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몰라라고 부르는 큰 어금니가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이제 치아 종류를 보면요. 여기 표에서는 여러분 강의록에 올려놓은 표인데 유치하고 영구치가 있고요. 영구치 개수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센트럴 인사이서, 레터럴 인사이서 합쳐서 2개, 캐나인 1개, 프리몰라 2개, 몰라 3개. 그래서 2, 1, 2, 3 이렇게 숫자를 외우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치아 개수가 다 나오면은 32개가 되겠죠. 4배를 하니까. 이 마지막 몰라, 세 번째 몰라가 뭐냐면 사랑니예요. 위즈덤 티스라고 부르죠. 치아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어금니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그러면 몰라 이렇게 대답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치가 있어요. 유치는 앞에 앞니가 2개 나와 있고 2개, 1개, 그 다음에 0개, 2개, 2, 1, 0,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몰라는 유치에는 없는 거죠. 치아가 빠지는 시기는요. 아이들이 처음에 치아가 나고 빠지는 시기는 이건 이제 표 위에 있는 것은 유치인데요. 이 유치는 처음에 어느 정도에 나냐면 한 6개월 정도에 나기 시작해요. 6개월에 나기 시작, 6, 8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거 나는 거하고 네 번째 거 나는 거하고 시간이 좀 다르니까
6개월, 생후 6개월 정도. 생후 6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엄마 젖을 떼고 이제 이유식 먹고 뭔가 씹을 수 있게 이렇게 난 떼고, 아이가 6개월 정도 되면은 엄마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자기 난 이빨로 이빨이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엄마한테 장난하라고 엄마 젖을 물고 있다가 꽉 깨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나는 시기는 2살, 24개월, 만 2살이니까 우리 나이로 3살이 되겠죠. 그 정도가 되면 2, 1, 0, 2개의 치아가 다 나게 돼요. 이빨 빠지는 시기는 알고 있죠. 한 6살이나 7살 되는 정도 되면. 이게 여기 보면은 3살 정도에 예쁜 3살이 되면은 이빨이 나기 시작하고 다 나고, 미운 7살이 되면은 이빨이 빠지기 시작하죠. 이것도 다 옛말이라고 그러죠. 미운 3살, 요즘은 때려 죽이고 싶은 7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치아가 날 때 교과서 강의록에도 적어놨는데요. 처음에 6개월일 때 한 개가 나고요. 또 7개월일 때 한 개가 나고 8개월일 때 또 한 개가 나고 대개 이 정도 나이가 치아 나이에 해당이 돼요. 개월수가 각각 한 개, 한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아이가 해보세요 했더니 치아가 위에 2개, 아래 2개가 났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아이의 치아 나이는 6, 7, 8, 9, 9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실제 이 아이의 나이와 비교를 해가지고 얘가 조금 더 기다려서 치아가 나오는 걸 바라봐도 될지, 혹은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위치티스라고 그래가지고 마녀의 치아라고 그러죠. 막 난 아이가 치아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 마녀의 치아라고 그러냐면 얘가 막 났을 때는 엄마 젖을 물어야 되잖아요. 이빨이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엄마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영구치는 7, 8살,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여기는 months고 여기는 year로 돼 있어요. 6, 7살 때 빠지고 빠진 자리에 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초등학교 끝날 때쯤 이렇게 꽉 채워지는데, 이제 사랑니는 좀 더 늦게 나는 경우도 있죠. 25살 아니고 막 40세, 50세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치아 하나하나 구조를 살펴볼게요. 치아는 겉에서 보이는 크라운과 중간에 끼어 있는 넥, 밑에 들어가 있는 루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겉에 있는 크라운이나 넥, 루트는 전체적으로 치아를 가장 많이 구성하는 성분이 덴틴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그 덴틴의 겉부분을 감싸고 있는 구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크라운에서 덴틴을 감싸고 있는 것을 에나멜이라고 하고, 루트 부분에서 덴틴을 감싸고 있는 것은 세멘트라는 구조가 감싸고 있어요. 또 치아 안에는 공간이 있죠. 펄프 캐버티라고 하고, 이거는 밑에 있는 에이피칼 포라멘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안에 치아 속으로 들어가는 신경이나 혈관들이 들어와 있죠. 신경과 혈관들이에요. 이거는 다른 파트에서 봤던 신경과 혈관들이 여기 나오니까 정리해서 됩니다. 잘 정리되어 있죠. 어디로는 어떤 신경이 오고 어디로는 어떤 신경들이 가고, 그래서 이제 마취할 때 쓴다든지 수술할 때 치료를 막을 때 쓴다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치아가 아픈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안 오겠죠. 치과로 갑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상식은 입천장 근육의 종류와 신경집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입천장은 어디냐면요, 입 안은 천장이라는 뜻이에요. 팔레이트라고 부르고, 이것은 입 안의 천장이기도 하지만 코 안의 바닥이기도 해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코 안 공간은 이렇게 코 안 공간이고요. 코 안 공간이 크죠. 입 안 공간은 이렇게 혀인대까지 만약에 같이 하면은 이렇게. 그래서 앞쪽에는 하드 팔레이트, 뒤쪽에는 소프트 팔레이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드 팔레이트에는 뼈가 들어가 있고, 소프트 팔레이트에는 뼈가 없는 부분이에요. 입천장의 입 안쪽을 걷어내면 입 안쪽을 쳐다보면 점막이 있고요. 그 점막을 걷어내면 팔라타인 글랜드라는 것이 보여요. 팔라타인 다 걷어내고 나면은 이제 바로 뼈가 나옵니다. 하드 팔레이트 있는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인사이시브 캐날하고 인사이시브 포사가 보이고요. 그레이터 레서 팔라틴 포레이먼이 보이네요.
플레이트는 이 뒤쪽에 있는 하드 플레이트 뒤쪽에 붙들려 있는 근육 부분인데요. 그 근육이 붙어 있는 곳에는 팔라타인 아포뉴로시스가 먼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머스큘러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머스큘러 파트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근육이 이어져 있는데 팔라토 글로살 아치를 형성하기도 하고 팔라토 페링지얼 아치를 만들기도 해요. 밖에 점막에서 쳐다봤을 때는 이것을 아치라고 부르고요. 그 아치에 있는 점막을 벗기고 나면 똑같은 이름의 근육이 들어있어요. 똑같은 이름의 근육이란 건 팔라토 글로살 머슬, 팔라토 글로수스 머슬, 팔라토 페링지우스 머슬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팔라타 글로살이라는 것은 팔레이트에서부터 글로스라는 건 혀죠. 팔레이트에서부터 혀로 이어졌다는 뜻이고요. 팔라토 페링제라는 것은 팔레이트에서부터 페링스로 이어졌다는 뜻이에요. 페링스는 이제 인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아치들 사이에 생긴 공간이 톤실라 사이너스고 그 안에 팔라틴 톤실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편도 들어보셨죠? 편도선이라고도 하는데 편도선이라는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 편도라고 불러야죠. 자, 요거는 이제 소프트 팔레이트를 이루는 근육들 이름이에요. 여기는 어느 방향에서 쳐다보고 있는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입천장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가 지금 볼록 매달린 여기 목젖이죠. 목젖 여기 있죠. 아 하고 입 벌렸을 때 입 저기 깊은 곳에서 달랑달랑 매달린 게 목젖이죠. 우리 겉에서 봤을 때 피부에서 목 있는 곳에 튀어나온 게 목젖이 아니고 거기는 울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B번 그림이 중요한데요. B번 그림이 뭐냐면 우리 몸통의 이 뒷부분, 제가 가리키는 이 뒷부분을 싹 제거해낸 다음에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면은 여기가 코 안이고 여기가 입 안이에요. 입 안에 혀가 지금 보이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팔레이트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들을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제 팔라틴 톤실이 보이고 팔라틴 톤실의 앞뒤로 팔라토 글로수스 머슬, 팔라토 페링지우스 머슬. 그 다음에 뒤쪽에서 보면은 이 소프트 팔레이트를 붙들고 위쪽으로 잡아당길 수 있는 리베이터 벨리 팔라틴. 벨리라는 것은 요거 이제 소프트 팔레이트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이것을 리베이터 올린다든지 혹은 텐서 팽팽하게 하는 리베이터가 더 미디얼이 있고 텐서가 더 레터럴이 있겠죠. 올리고 옆으로 팽팽해야 되니까 이런 근육들이 있고 뒤에 가운데에는 머스큘러스 우블라에라는 근육이 있어요. 자, 우리가 코를 고는 것은요, 코 안에 이게 공간이 있고 소프트 팔레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소프트 팔레이트가 이렇게 있고 이제 밑에는 이렇게 혀가 이렇게 있겠죠. 숨을 쉴 때 공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가 좁아지거든요. 이 소프트 팔레이트와 하드 팔레이트 사이가. 그래서 이 사이가 많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겠죠.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면은 음압이 작용해가지고 이 사이에 있을 때 얘가 이 소프트 팔레이트가 부들부들 떨려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하고 이렇게 드르륵 떨리는 소리가 드르렁드르렁 하는 코 고는 소리예요. 다시 얘기해서 코를 잘 고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인들에 비해서 이 소프트 팔레이트가 이렇게 바짝 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통과하는 공기가 통과하는 공간이 좁아가지고 얘가 부르륵 부르륵 떨린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저게 저렇게 가까워질 수 있냐면 예를 들면 반드시 앉아있을 때보다 누워있으면 소프트 팔레이트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밑으로 내려오고 만약에 피곤하다 그러면 근육이 처지겠죠. 혹은 술을 마셨다 그래도 근육이 처지고 살이 쪘다 그러면 소프트 팔레이트에도 살이 쪄요. 이 뒷벽에도 살이 찌고 그런 경우에 더 코를 잘 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으로 돌려놓으면은 코 고는 소리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당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옆으로 돌려놓으면 다시 내가 잠들 때쯤 반드시 눕죠. 이 코 고는 소리는 사실 코를 크게 고는 사람들은 엄청난데요. 뭐 탱크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처럼 들린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데시벨을 측정을 하면 오토바이 모터 있죠. 스쿠터 아니고 면허가 있어야 타는 오토바이. 그 오토바이 모터에 시동을 걸어놓고 자는 소리만큼 크게 들린대요. 누가 가장 크게 들릴까요? 코를 고는 사람이 가장 크게 들리겠죠. 그래서 실제로 잠을 깊이 못 잡니다. 그럼 낮에 피곤해가지고 꾸벅꾸벅 졸아요. 낮에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았기 때문에 또 자려고 또 일찍 누우면은 또 피곤해서 근육도 처지고 그래서 또 코를 골아요. 되죠. 코골이는 방치하면 잘못하면 뇌손상까지 온다고 그러는데요. 뭐 이런 집중력, 성기능장애 이런 여러 가지 장애들이 일어난 이유는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코를 골면서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질병들과 관련됐다는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장애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특히 수면 무호흡이 생기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코를 고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코를 골다가 하다가 하고 멈추는 사람이 있죠. 자,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다가 코를 고는 걸 멈추는 순간 얼마나 오랫동안 멈추는지를 셉니다. 1초, 2초, 3초, 4초 그래서 몇 초 이상 한 번 잘 때 몇 번 이상 코골이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병원에서 판정을 해주고 도와주겠죠. 뭐 이 코골이 때문에 뭐 입안에 끼는 것들도 있고요. 코 안에 있는 것을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몸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이것도 다 지금 다 그런 이유예요.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수술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막 90%, 8, 90% 성공하는 게 아니고 실패 확률도 좀 됩니다. 제가 그때 봤을 때는 한 6, 70%인데요. 어린. 그래서 이제 몸무게를 빼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이런 설명들이 있죠. 술을 마셨어도 좋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소프트 팔레이트 신경지배는요. 텐서벨리 팔라티니만 맨디블라 너브, 트리저미날 너브죠. 트리저미날 너브가 지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베이구스 너브만 지배하고 있어요. 베이구스 너브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베이구스 너브 있는 데서 베이구스 너브가 발생하는 곳에서 같이 발생을 했고요. 텐서벨리 팔라티니는 크라니얼 러브 5번 트리저미날 러브가 발생하는 곳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이제 라인이 발생하는 라인이 좀 달라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여기 팔라토 글로수스, 팔라토 페링지우스가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혀 나올 때 또 이 설명이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또 보기로 하고요. 소프트 팔레이트, 하드 팔레이트에 있는 혈관과 신경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레이터 레서 팔라테인 너브라든지 팔라테인 아터리 그런 것들이 그레이터 레서 팔라테인 포레임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같은 이름의 포레임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가냐면 그레이터 하드 팔레이트 쪽으로 레서 팔라테인 너브나 아터리는 소프트 팔레이트 쪽으로 가고 하드 팔레이트는 넓기 때문에 앞에까지 완전히 얘 혼자 다 지배를 하는 건 아니고 네이소 팔라틴 너브가 인사이드 포스가 있는 데서 나와가지고 포스티리어 파트로 가서 같이 도와주고 있어요. 발데이어스 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안 실렸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목파트에서 나와야 되긴 하지만은 이건 임상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발데이어라는 사람이 이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요. 아까 봤던 것처럼 뒤에서 보는 거예요. 코 뒤에, 입 뒤에. 여기가 이제 팔레이트고 발데이어스 링이라는 건 뭐냐면 톤실들이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면역 기능을 하는 애들이 코와 입에서 들어오는 입구를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면역 작용을 하는 애들이 어떻게 지키고 있냐면 페링지알 톤실 저기 그 코 뒤쪽 위에 가운데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튜발 톤실이라는 것은 좌우에 있는 유스트라키안 튜브 있는 곳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고 코 안에 있어요. 이건 오늘 얘기했던 팔라타인 톤실 보통 우리 편도라고 하죠. 아 하고 입 벌렸을 때 부으면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링구알 톤실은 혀 뒤쪽에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 강의를 안 했어요. 혀 뒤쪽에도 톤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놓여있냐면 이런 식으로 삥 둘러서 여기를 막아주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감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데노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아데노이드 뭐냐면 이 페링지알 톤실이 여기 뒤쪽에가 있는데 이 페링지알 이걸 아데노이드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여기 공간이 줄어들겠죠. 그럼 숨을 잘 못 쉬겠죠. 그럼 얘가 입을 얼굴이 이렇게 돼. 옆에가 근육이 처지면서 앞니빨이나 입술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멍해 보여요. 아데노이드 뒤에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줘야 되고요. 이건 지금 4살짜리 이 꼬마 아이인데요. 제 아들 사진이에요. 코 가는 길이 이렇게 생긴 거고요. 여기도 좋은 겁니다. 아데노이드가 되게 한 7, 80% 이상 이렇게 막아버리면 수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여기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계속 코를 걸죠. 자, 코골이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어른들 코를 거는 것과 아이들 뭐 4살, 5살짜리 애들이 코 고는 것은 달라요. 그거 더 어린 애들이 코 고는 건. 얘네들이 코 고는 건 이 아데노이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데노이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되게 요거 떼면서 이제 편도까지 같이 떼버리긴 플라테인 톤실까지 같이 떼버리긴 하는데 이걸 수술을 안 해주면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아이가 자라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보고 판단해서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얘기도 눈물을 머금고 했어요.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얘가 그때 4살인가 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좀 찾아보니까 5살 이하 아이들은 전신 마취를 했을 경우에 어른 데에서 IQ가 10 정도 떨어진다는 이렇게 보고가 있어요. 근데 전신 마취를 해야 되니까 전신 마취를 안 하려고 피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더 나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죠. 다음에 또 만나요.